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연휴 잘 쉬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비와 흐린 날씨가 토요일까지 계속된다라고 합니다. 또 마침 10월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연휴에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쓸 돈이 없을 겁니다. 조금 내려놓고 별일 없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버티십시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개인 택시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왜 너는 항상 개인 택시의 장점만 얘기하냐? 번호판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어거지로, 사실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어거지로 억지로 쥐어짜서 개인 택시의 단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개인 택시보다는 택시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단 하나씩 보죠. 개인 택시의 단점에서 가장 큰 게 첫 번째, 게을러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이없겠지만, 야, 일반 자영업이나 근로자나 자, 그런 것들은 어떻죠? 출근 시간 정해져 있고 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그 다음 일하는 업무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게을러지고 싶어도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다면, 혹은 내가 연 자영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손님들이 일정하게 오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문을 열고 닫고 일정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을러질래야 게을러질 수가 없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런데 개인 택시는 솔직히 얘기하면 게을러져도 안 망해요. 이게 어이없죠. 이런 직업이 거의 없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긴 하죠. 내가 일을 덜하면 수입이 그냥 낮아질 뿐, 뭐 일이 망해버리거나 그런 건 거의 없는 그런 형태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개인 택시예요. 그래서 개인 택시는 내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내일은 5시간만 일하자. 내일은 3시간 일하기 싫네. 집에 가서 그냥 야, 비도 오네. 파전에다가 그냥 막걸리 먹자. 야, 내일은 일 나가지 말자.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살아도 솔직히 얘기하면 개인 택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돈 걱정 없는 기사님들은 진짜 이렇게 사십니다. 하루에 나오셔서 일을 하는 것도 한 6시간, 7시간. 진짜 설렁설렁 산책하듯이 세상 돌아가는 거 구경한다 생각하고 나와서 일을 하시면서 또 뜨끈한 그 설렁탕, 영동 설렁탕 드시죠. 하루에 매출, 일도 별로 안 하시고 매출도 별로 안 했는데 또 그 비싼 영동 설렁탕을 후루룩 드세요. 그리고는 집에 또 늦지막히 퇴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이 사실은 뭐 은퇴하고 퇴직하시고 돈 걱정 없는 분들은 그렇게 사실 수 있죠. 개인 택시를 하시면. 뭐 일반인들이야 그게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개인 택시의 특징을 보면 사실 누가 뭐 견제를 한다든지 꾸준하게 긴장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누군가가 잔소리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진짜 어느 시점이 되면 한없이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 기사님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차를 한 3년마다 바꾸는 기사님들 꽤나 계십니다. 그게 차가 오래돼서 좀 뭐 스트레스 받고 그냥 바꿔버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 좋은 게 대출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차를 뽑을 때 풀할부로 뽑습니다. 그냥 최저로 넣을 수 있는 돈 넣고 나머지는 그냥 풀할부를 때려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면 강제로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있으니까 다시 사람이 좀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3년마다 차 대폐차 하면서 풀할부 땡겨서 어떻게든 그래도 한 6개월, 1년 정도면 대부분 이제 대출 까니까 한 6개월, 1년은 좀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 지나면 또 대출 다 까면 다시 또 게을러지죠. 그래서 개인 택시의 가장 큰 단점, 게을러진다. 누구도 견제하거나 긴장감을 주거나 내가 게을러지고 일을 적게 해도 망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결국 게으를 수밖에 없거든요. 한없이 게을러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외롭다. 자,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걸 혼자 즐기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택시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손님 쌩 까고 그냥 틀어놔도 되죠. 물론 요즘에는 평점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냥 쌩 까고 음악 하루 종일 듣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자기가 듣고 싶은 방송, 라디오 같은 것들을 듣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이제 종교 있으신 분들은
애초에 그분들 퇴직하시고 집에 계셔도 이제 종교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밖에 재밌게 돌아다니면서도 뭐 기독교면 기독교, 아니면 불교면 불교, 그 종교 방송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냥 듣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면 뭐 그만큼 지상 낙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개인 택시만한 게 없어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고 진짜 작정하고 하루에 말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요. 손님에게 인사도 안 하고 오라가라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진짜 하루에 말 진짜 끽해봤자 10마디? 네. 그 정도만 하고도 돈을 정상적으로 벌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만한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과 어울리고 일 끝나고는 회식하면서 서로 부어라 마셔라 같이 이렇게 형 동생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사람에게 부대끼고 사람끼리 그 속에서 뭔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개인 택시를 하면 미치는 거죠. 하루 종일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손님 타면 무조건 대화를 거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손님 타면 그냥 똑같은 레파토리지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손님이 싫어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분들은 이제 좀 외향적 성격, 사람들과 같이 하는 뭔가를 좋아하는 성격인 거죠. 근데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개인 택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외로움에 미치려고 하는 기사님들이 꽤나 계십니다. 그나마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기 축구에 가고 향후에 가고 뭐 모임 자주 다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일하는 중에는 거의 사람을 이제 대화를 거의 안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특히 요즘은 더더욱 손님에게 대화 걸면 아예 별점 테러로 문제가 되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강제로. 이게 참 외향적인 성격인 분들에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밝은 성격의 사람 좋아하는 분들은 단점이 맞죠. 하지만 반대로 혼자 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직업이 없다. 분명히 이번 영상은 단점에 대한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퇴근을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손님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결국은 택시가 일을 하는데 손님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되니까 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다음 퇴근을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딱 깔끔하게 정리를 못해요. 그래도 예전 같으면 이게 어느 정도 됐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뭐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 길방이니까 이제 퇴근 시간 한 3시간, 4시간 남으면 슬슬 몰아가는 거예요. 내 집 쪽으로. 그래서 몰아가고 난 다음에 그 근처, 동네 근처에 가서 한 2시간, 3시간 전부터는 그냥 동네바리만 계속 뛰다가 집에 퇴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의 뭐 내가 원하는 퇴근 시간에 뭐 10분, 20분 차이로 집에 가서 딱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까운 시점에는 이게 좀 안 돼요. 왜? 가맹이 나와버렸거든. 가맹에서도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큰 가맹은 사실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그냥 무작위야. 물론 이제 퇴근 콜이라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 생각처럼 잘 뜨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이 만약에 강동이야. 그러면 예전에 길방일 때는 일을 만약에 저녁에 6시에 마친다 그러면 한 3시, 4시 정도면 이제 강남이나 저기 강세에 있어도 차 대가리는 무조건 집 쪽으로 강동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그쪽 손님 위주로 태워가면서 점점 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한 4시, 5시 정도 되면 이제 강동에 도착하면 그 근처에 동네발이하고 집에 딱 갈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가맹이명 강제 배치하니까 답이 없어. 그냥 마지막 콜이 뜬금없이 5시 반인데 강동에 있었는데 곧 퇴근하겠네 했는데 마지막 콜이 강서야. 김포공항이야. 그러면 갔다가 집에 오면 또 그 퇴근 시간에 서울 가로질러서 김포공항에서 강동까지 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 일이 요즘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기사님들이 가맹 강제 배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요즘에는 이제 퇴근을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맹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인데 식사를 원하는 곳에서 규칙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식사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래요. 내가 뭔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 자, 뭐 이를테면 회사면 어차피 뭐 회사 주변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곳 위주로 계속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식사를 거의 할 수 있죠. 네. 자영업도 비슷해요. 근데 이 택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어제는
저기 뭐 뭐랄까 저기 광진구에 송림불배 뭐 이런 데서 먹었다. 아 이거 맛있네. 내일도 먹어야지 했는데 내일은 그 시간에 강서에 있어. 그럼 또 그쪽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 기사식당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들 보면 강동, 강서, 강북, 강남 한 6개, 8개 정도 해서 각 지역별로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기사식당이나 식당들을 아예 딱 정해둔 분들이 많죠. 이제 웬만큼 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 지역에서 딱 떨어지면 그 시간에는 거기 가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야. 그럼에도 아무래도 손님 타고 있는 내리는 시간이 또 애매하고 장소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식사를 내가 원하는 걸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떨 때는 솔직히 맛없는 걸 먹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맛없는 걸 그냥 먹어야지 라면서 먹는 분들도 있고, 또 입맛 까다로운 분들은 에이씨 그냥 여기면 맛없는 식당밖에 없으니까 아예 걸러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식사가 애매하다. 일반 뭐 직장인처럼 규칙적으로 원하는 곳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의식하지 않으면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 우리가 이미 많이 했죠. 앉아서 운전하는 이 직업은 서양권에서 선진국에서는 고위험 직업이에요. 그래서 2시간 이상이 되면 운전에 대한 기능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하고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면 모든 기능이 저하가 되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도 운전의 기술에 대한 것들이 그렇고 신체가 그렇고 장기적으로 건강의 만성질환을 비롯해서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오래 앉아서 운전하는 직업은 굉장히 건강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려주면 돼요, 사실. 근데 이게 또 1번과 똑같아요. 굳이 내가 귀찮으면 안 내려요. 안 내리고 막 4시간, 5시간씩 앉아서 그냥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꽤나 계시죠. 그래서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피려고 이제 일부러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 편의점에 뭘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내리기로 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내리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게 좀 귀찮을 때는 이게 안 돼. 분명히 이게 내가 지금 3시간, 4시간, 5시간 넘어가고 있어서 분명히 이게 건강에 나쁘고 부정적인 거 아는데 그냥 내리기가 귀찮아. 그래서 의식하지 않으면 그 운전대에 자꾸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 자, 요것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습관을 좀 바꿔야 된다. 적어도 한 3시간 정도면 한 번씩 내려서 무조건 몸을 풀고 15분, 20분 정도는 차 주변 걷고 안전한 곳에서 좀 몸 좀 풀고 스트레칭 좀 하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시면 우리가 택시라는 직업의 장점을 누리지 못한다. 80, 90까지도 할 수 있는 이 직업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자, 이건 이제 7번째와 똑같죠. 일단 운전이 싫어져요. 아니 물론 이걸 또 마음먹기에 따라서 운전을 싫지 않게 그냥 즐겁게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하루에 막 적어도 한 250km, 300km를 도심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저기 제주도 아닌 이상, 제주도도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가면 거기도 막히는 곳들이 있던데, 그래도 제주도 정도면 솔직히 그냥 아무데나 갓길 세워놓고 그 주변에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 즐거울 것 같아. 자연이 뭐 항상이니까 공기도 좋고. 근데 우리가 대도시에서는 거의 250km, 300km를 도심에서 타죠. 우리가 300km를 대전 아니면 저기 대구 그 정도까지 가는 고속도로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것만 해도 피곤한데, 그걸 도심에서 서다 가다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매일매일이 한 달에 뭐 300일, 320일 정도는 우리가 하겠죠, 일을. 하루에는 10시간, 9시간 그 정도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노동이 되고 좀 힘들어져요. 싫어져요. 그래서 좀 오히려 평소 같으면 그냥 운전을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냥 가만히 쉬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쉴 때도 가족들은 또 어디 여행 가고 같이 가고 싶어 해. 그러니까 또 그때도 운전을 해야 돼. 그래서 참 뭔가 운전이 좀 싫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도 돈 버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이 좀 싫어져요. 물론 이제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싫어지냐면 술 마시는 사람들. 솔직히 술 마시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인 이제 현대 사회의 문명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원시인과 다를 바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말도 통하지 않고 뭐 정상적인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근데 이제 야간 일을 하면
취객은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예전이라면 오히려 길방을 할 때 의식적으로 막 비틀비틀거리거나 뭐 붙들고 있거나 아니면 축 처져 있거나 그런 사람들 의식적으로 피하는 기사님들도 많았어요. 이제 뭐 노하우가 생기면 점점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아예 이제 그냥 콜로 가고 손님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취객을 피할래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취객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이 참 사람 자체가 싫은 건 아닌데 이 취객 자체가 참 싫어요. 그리고 취객뿐만 아니라 좀 어떤 패턴의 사람들은 굉장히 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택시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꺼리고 싫어지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냥 편견이 생기고 네, 그런 게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거지로 뽑아본 게 개인 택시의 단점이에요 하면서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근데 이것들도 사실은 뭐 거의 경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다만 왜 너는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 올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냐? 왜 개인 택시 항상 좋다고 추천하고 장점만 얘기하냐? 단점도 얘기해! 라고 댓글에 뭐라고 하도 얘기하니까 그래서 한번 어거지로 써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단점이라면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 뭐 크게 걱정되는 거 없죠. 네.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 단점 말고는 개인 택시는 단점이 없어요. 진짜 없다니까요. 현대 사회에서 한국 같은 사회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직업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물론 이제 돈에 쪼달리는 분들은 좀 위험해요. 근데 돈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무리하지 않으면 어느 시간이 되면 택시는 무조건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돈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택시는 진짜 정말 만족스럽고 편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 택시의 단점에 대해서 어거지로 쥐어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